미국의 가족이민이 닫히고 있습니다. 백악관이 가족이민을 사실상 폐지하고 이민자의 기술과 학력에 따라 이민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새로운 이민개혁 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대대적인 이민 단속이 실시돼 총 114명이 체포됐습니다. 체포된 이민자 중에는 한인도 포함됐습니다. 뉴저지 수돗물의 유해성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행 수돗물에 포함된 화학물질로 인해 뉴저지 주민 5명 중에 1명이 암에 노출되거나 기형아를 출산할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뉴욕주가 사고 직전 운전자가 문자 등을 사용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이른바 텍스터라이저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26일 이와 관련한 타당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뉴욕시 교육국이 고등학생들의 대학 입학 준비 지원을 강화합니다. 대학 입학 장려 프로그램 칼리지 엑스포 4올에 참여하는 고등학교가 175곳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뉴욕시에서의 주택 압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 뉴욕시 신규 주택 압류 건수가 금융위기 직후 수준으로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보로별 주택 압류 건수로는 퀸즈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7일 KBTV 뉴스9입니다. 미국의 가족이민이 닫히고 있습니다. 백악관이 가족이민을 사실상 폐지하고 이민자의 기술과 학력에 따라 이민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새로운 이민개혁 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민권자의 부모, 시민권자의 형제와 자매, 시민권자의 미혼 성인 자녀 등의 가족이민이 폐지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행 이민 제도를 이른바 메릿 베이스 이민 시스템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메릿 베이스 이민 개혁안은 이민 신청자의 기술과 학력에 따라 점수를 부여해 이민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이민 제도입니다. 이는 가족 이민을 사실상 폐지하는 것으로 신규 이민이 현재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민 개혁안은 오는 가을 회기에 상원에 제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에서 대대적인 이민 단속이 실시돼 총 114명이 체포됐습니다. 체포된 이민자 중에는 한인도 포함됐습니다. 김희삭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에서 대대적인 이민 단속이 실시돼 100여 명이 넘는 불법 체류자들이 검거됐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 뉴욕 지부는 지난 23일 완료한 이민 단속 결과 총 114명이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체포된 이민자 중에는 한국 국적자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들은 절차에 따라 추방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단속은 뉴욕시 5개 보로에만 99명이 붙잡혔습니다. 맨해튼 36명, 퀸즈 32명, 브루클린 15명, 브롱스 11명, 스태튼 아일랜드 5명입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은 공공안전을 위협한 혐의로 유죄를 받았거나 연방이민법을 위반한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이번 체포작전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정부는 중범죄자를 위주로 단속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번 단속에서 경범죄자도 꾸준히 검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민자 커뮤니티의 불안감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뉴저지의 수돗물 유해성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행 수돗물에 포함된 화학물질로 인해 뉴저지 주민 5명 중에 1명은 암에 노출되거나 기형아를 출산할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환경보호단체들이 26일 미국 전역에 2010에서 15년 수질 검사를 한 결과 뉴저지주 160만 명이 넘는 주민들에게 공급되는 수돗물에서 최소 1ppt의 퍼블루오로옥타노익 애시드, 즉 PFOA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PFOA는 프라이팬이나 종이컵 등 일회용 음식 용기의 코팅 재료로 많이 쓰이고 있는 화합물의 일종입니다. 현재 학자들은 이 물질이 다량으로 축적되면 간암과 태아기형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필터로 정수된 물을 음식에 사용하거나 음용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뉴욕주가 사고 직전 운전자가 문자 등을 사용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이른바 텍스터라이저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26일 이와 관련한 타당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희삭 기자입니다. 뉴욕주가 텍스터라이저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텍스터라이저는 경찰이 교통사고를 조사할 때 운전자가 사고 발생 전 셀폰을 사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텍스터라이저를 셀폰에 꽂으면 운전자가 사고 직전에 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 등을 사용했는지 여부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26일 주교통안전위원회에 이에 따른 기술 실현 가능성과 사생활 침해 여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주교통안전위원회는 여론 수렴과 법률 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해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만일 뉴욕주가 텍스터라이저 도입을 결정하면 미 전국적으로 처음 시행되는 것입니다. 현재 텍스터라이저는 개발 중이며 상용화까지는 수개월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뉴욕시 교육국이 고등학생들의 대학 입학 준비 지원을 강화합니다. 대학 입학 장려 프로그램인 칼리지 액세스 퍼올에 참여하는 고등학교가 175곳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고등학생들의 대학 진학 준비와 성공적인 대학 생활, 또 커리어 증진을 위한 각종 교육과 지원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위해 시교육국은 11학년 전원이 무료로 정해진 날짜 학교에서 SAT를 치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의 경우 뉴욕 시립대 입학 전형료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뉴욕시의 주택 압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 뉴욕시 신규 주택 압류 건수가 금융위기 직후 수준으로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보로별 주택 압류 건수로는 퀸즈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동산 전문 정보업체인 프라퍼티샤크닷컴이 최근 발표한 올해 2분기 뉴욕시 주택 압류 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간 뉴욕시에서 발생한 신규 주택 압류 건수는 911건으로 전년 동기 643건과 비교해 볼 때 42%가 증가했습니다. 이는 분기별 최고치를 기록했던 2009년 3분기 912건과 비교해 볼 때 불과 한 건 차이에 불과합니다. 퀸즈는 이 기간 동안 주택 압류 건수가 388건을 기록해 1년 전 289건 대비 무려 34%가 증가했습니다. 이는 2010년 3분기 이래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연방교통안전당국이 국내선 전자기기 검색을 강화합니다. 연방교통안전청은 어제부터 국내선 탑승객들도 탑승 전에 보안 검색대 랩탑은 물론 태블릿 PC나 게임기 등 휴대폰보다 큰 전자기기는 모두 꺼내 별도의 검색용 바구니에 담아 엑스레이 검색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랩탑만 별도의 바구니에 넣고 검색을 받았었습니다. 연방교통안전청은 새로운 방침은 기내 휴대용 가방 속에 뒤죽박죽 들어있는 전자기기를 검색대에서 보다 면밀하게 체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민권 신청 시 지문 제출이 모든 연령대로 확대됩니다. 현재 75살 이상 고령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지문 채취 예외 조항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연령에 관계없이 지문을 찍어야 합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26일 시민권 신청자들은 연령에 관계없이 지문을 찍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권 신청서를 제출하는 이민자들은 75세가 넘는 고령자라도 예외 없이 지문을 찍어야 합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지난 1998년 3월 달부터 노인들의 지문 채취가 물리적으로 어려워 75세 이상의 노인들에 대해선 유예 규정을 뒀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6일 트랜스젠더의 군복무 전면 금지 방침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대 내 트랜스젠더가 야기할 엄청난 의학적인 비용과 혼란을 떠안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뉴욕에서는 이에 반발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박소현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성소수자를 겨냥했습니다. 어제 자신의 트위터에 미국 정부는 트랜스젠더가 미군의 어떠한 자리에서도 복무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조언을 받았다는 글을 올렸고, 이러한 발언으로 국방부는 물론 미 전역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이에 어제 뉴욕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행동을 비난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Transgender rights are human rights. Transgender rights are civil rights. Now we already know what this president thinks of immigrants and Mexicans and Muslims and the poor and the sick
And now we know what he thinks about transgender people. 문제는 이미 군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싱크탱크 랜드 연구소에 따르면 130만 명의 미군 가운데 현역 트랜스젠더는 2,500에서 7,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해 10월 오바마 정부가 성전환자의 군복무 허용을 공식적으로 밝혔기 때문입니다. He's going to fire 15,000 service members for no good reason. That's terrifying. It should be terrifying to all Americans. Putting 15,000 holes in our military readiness all at once for who knows what reason?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돌발 발언에 미국 내 진보 진영도 일제히 비난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백악관과 협의하고 있다고만 밝히고 있습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MTA가 2019년과 2021년 요금 인상을 또다시 단행한다는 계획입니다. MTA는 2009년도 이래 매 2년마다 꾸준히 요금을 인상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인상 계획은 이와 맥락을 같이 하는 일종의 정기 요금 인상입니다. 박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MTA 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의 대중교통 요금과 교량 터널 통행 요금이 2019년과 2021년에도 인상될 계획입니다. 이 같은 인상 계획은 지난 2009년 이래로 2년마다 꾸준히 시행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난 3월 MTA는 요금 인상안을 승인해 대중교통 보너스 요금의 규모를 줄이고 교량과 터널의 통행 요금을 2%씩 올린 바 있습니다. 2019년에도 요금이 인상된다면 2009년 이후 7번째 인상입니다. MTA 보도회의에서 한 회원은 2년마다 계속적으로 오르게 되면 언젠가는 대중교통 요금이 10불까지 올라가는 날이 올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에 MTA 회장 조 로타는 요금 인상을 대안할 만한 예상 충당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서비스는 개선하지 않은 채 요금만 올리고 있는 MTA. 이용객들의 불만은 커져만 갑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MTA 관련 소식 하나 더 전합니다. MTA는 열차 지연에 따른 승객 혼잡 사태에 일부 전철 내 입석칸을 설치해 시범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MTA는 올해 입석칸 전철을 L전철에 적용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두고 요금 변동 없이 입석칸을 이용하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박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MTA가 L전철 일부 열차의 좌석을 모두 없애고 이른바 입석칸을 만들어 시범 운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는 지난 25일 조 로타 MTA 회장이 발표한 지하철 개선책 중 하나로 계속되는 열차 지연 사태에 따른 승객 수용 부족으로 나온 방안입니다. MTA에 따르면 L전철의 열차 한두 칸의 좌석을 전면 입석칸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하지만 입석칸으로 야기될 혼잡과 불편을 걱정하는 것은 이용객들의 몫으로 보입니다. 한 이용객은 나이든 승객들을 위한 배려가 전혀 없다며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이용객은 요금의 변동 없이 서서 열차를 이용하라는 것이 말이 안 된다며 MTA가 수익을 내는 방식이 이상하다고 말했습니다. MTA 측은 입석칸을 만드는 것은 확실히 승객들의 수용을 이전보다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가장 혼잡한 전철 중 하나인 L전철의 포화 상태를 막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는 입장입니다. MTA는 입석칸이 설치된 전철을 올해가 가기 전까지 가능한 빨리 내놓을 방침입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7월 27일 오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64주년인 27일을 한국전쟁 참전용사 정전 기념일로 선포했습니다. 그는 모든 미국인들이 이날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을 기리고 이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적절한 의식과 활동을 하며 지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전쟁에서 미국인 3만 6천 명 이상이 희생됐는데도 이 전쟁은 종종 잊혀진 전쟁으로 불린다며 우리는 공산주의 확산에 맞서 한반도를 지킨 애국 지사들을 기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조국에서 멀리 떨어진 땅에서 자유를 수호하려고 목숨을 바친 용사들을 기억한다며 한국전쟁 참전용사 정전기념 선포 취지를 밝혔습니다. 오하이오주에서 놀이기구 고장으로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공중으로 회전하는 놀이기구가 고장나 승객들이 튕겨져 나갔습니다.
사고 여파로 오늘 뉴저지주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축제에 놀이기구 운영도 중단됐습니다. 박소현 기자입니다. 오하이오주에서 축제 도중 놀이기구가 고장나 1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26일 콜럼버스에서 열린 지역 축제에서 공중에서 회전하는 놀이기구가 운행 도중 고장났습니다. 이 사고로 기구에 타고 있던 남성 1명이 튕겨져 나가 떨어져 숨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자 중 3명은 중태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We reviewed videotape that demonstrated that multiple passengers were ejected at high speed with high energy, many feet, at least 20 or 30, if not more, into the air, and then crashed at a significant distance from the ride. 사고 당시 놀이기구는 추처럼 앞뒤로 흔들리고 공중에서 빙빙 돌았습니다. 현지 당국은 사고 당시 놀이기구가 무언가에 부딪혀 파편이 날아가는 장면을 담은 목격자의 영상 등을 토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And I spoke to the governor, and he ordered the ride shut down here on the Ohio State Fairgrounds until we have an opportunity with our amusement ride inspection personnel to do a complete review. 이날 사고로 오하이오주 놀이기구가 전면 운영 중단됐으며 뉴저지주 몬머스 카운티 메도우랜드에서 열린 오늘 축제도 영향을 받아 이 축제의 놀이기구 운영 역시 중단됐습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억만장자 사업가입니다. 머스크가 자신의 야심작인 지하터널 프로젝트에 쓰일 차량용 엘리베이터를 공개했습니다. 머스크는 26일 차량 엘리베이터 실험이라는 제목의 21초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영상에서는 차량 한 대가 도로 밑으로 내려가며 지상도로가 차량을 떠받친 뒤 수직으로 지하 공간으로 하강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지난해 12월 달부터 LA의 교통체증 때문에 정신이 나갈 지경이라며 지상도로의 차량 정체를 피해 지하에 거미줄처럼 이어진 터널을 짓겠다는 구상을 단계별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7월 27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롱알랜드에 거주하는 3살 남아 쌍둥이가 집 뒷마당 수영장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침 8시 45분경 롱알랜드 멜빌 지역 홀리코트에 위치한 한 가정집에서 한 명은 실종됐고 또 다른 한 명은 수영장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한 사람은 아이들의 엄마로 경찰과 구조대원이 도착 당시 쌍둥이 중 한 명은 뒷마당 수영장에 빠져 질식한 상태로 물에 떠 있었습니다. 구조대원은 주변을 수색해 나머지 한 명 쌍둥이를 수영장 밑바닥에서 찾았습니다. 구조대원은 당시 뒷마당 수영장이 진흙과 이끼로 흐린 상태였다며 수영장 바닥에 잠긴 아이를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쌍둥이는 모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골든타임을 놓쳐 숨졌습니다. 한편 수영장 물이 흐린 이유는 이 가정이 이사를 온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아 지하수 보수 공사가 덜 끝났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아이들이 어떤 경위로 집 밖을 나가 뒤뜰 수영장까지 갔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제 뉴욕 서포 카운티에서 차량 한 대가 뒤집혀 차에 타고 있던 아버지는 숨지고 어린 아들은 주변의 도움으로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어제 새벽 1시경 노스베이 숄 지역 세그티코스 고속도로에서 차량 한 대가 자동차 제어장동 문제로 뒤집혀 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차 안에는 31살의 남성과 8살 난 그의 아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차량은 완전히 뒤집힌 상태로 도로는 이 사고의 잔해로 끔찍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주변을 지나던 2명의 시민이 아이가 차 안에 갇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아이를 구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차 안에서 꼼짝 못하고 있는 아이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무사히 구조된 아이는 골반 골절과 머리 쪽에 부상을 입어 현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운전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어제 오후 이스트 할렘을 지나는 투어버스에 보행자가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어제 4시 50분경 99가 이에비뉴에서 39세 남성이 길을 건너다 관광버스에 치였습니다. 사고버스는 이에비뉴를 따라 남쪽으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경찰이 도착 당시 피해자는 숨진 상태였으며 아직까지 정확한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경찰이 브루클린 지역의 상습 강도 용의자 남녀 2명을 쫓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17일부터 열흘 동안 최소 8차례 이상의 강도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슈퍼마켓이나 델리가게, 음식점 등에서 상습적으로 강도짓을 해왔고 약 4,000달러 상당을 훔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부시위가 이스트 뉴욕, 베이스튜 지역을 중심으로 가게에 들어가 총을 겨누며 현금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이 마지막으로 범행을 저지른 장소는 자메이카 피키네비니에 위치한 한 델리가게였습니다. 이들은 어제 점원에게서 600달러 상당을 훔쳐서 달아났고 이틀 전에는 밤 10시경 랄프 스트릿에 위치한 델리가게에서 30달러를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이들은 점원을 총으로 위협가한 뒤 현금을 갈취해 종이 가방에 넣고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2명의 용의자 중 여성 용의자는 최소 3차례 이상의 강도 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들의 감시 카메라를 공개하고 주변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 이어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인 국경 조정세 도입 계획이 결국 백지화됐습니다. 행정부와 공화당은 27일 공동 성명을 통해 국경세 도입을 더는 고려하지 않겠다는 합의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수행 능력 지지율이 35%로 추락했습니다. 26일 로이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런 지지율은 지난 14일 여론조사 때의 42%보다 7%포인트 하락한 것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전자제품 납품 기업인 폭스콘이 위스콘신주에 100억 달러 규모의 공장을 건설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콘이 거대 LCD 공장을 설립한다며 향후 13,000개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조스 아마존 CEO가 아마존닷컴 주가의 급등으로 뉴욕 증시 장중에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를 제치고 세계 1위 부자에 올랐습니다. 아마존 주가는 2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뉴욕 증시에서 1,065.92달러에 거래됐습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 이어집니다. 네, 오늘 포커스인은 뉴욕 한인 경제인협회 김권수 신임 회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지금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네네. 이번에 뉴욕 한인 경제인협회 32대 회장님으로 추대가 되셨지요? 네, 네네. 그렇습니다. 네네. 예, 축하드리고요. 먼저 소감이라 그럴까요? 네, 소감부터 여쭙겠습니다. 예, 본의 아니게 좀 되었지만은 이왕 경제인협회를 맡은 이상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네네. 예. 우리 김건수 신임 회장님은 어떻게 협회 활동을 되게 여러 가지로 좀 많이 하셨나요? 예, 저는 무역이사도 하였고 골프 회장도 하였고 부회장, 수석 부회장을 거쳐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네네네. 협회 내에서 이제 탄탄한 활동을 좀 하신 것 같으신데요. 예. 어떻게 좀 이번에 집행부는 다 꾸리셨나요? 예, 다 꾸렸습니다. 네. 실은 뉴욕 한인 경제인협회 우리 김훈재 회장님께서 돌연 사퇴해서 좀 네. 어려움이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무척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근데 지금은 이제 그 가도기를 벗어났고 지금은 이제 다 정리가 됐고 평정이 됐습니다. 예. 네, 예. 그러시군요. 예. 예. 이제 회장님이 되셨으니까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제 협회를 이끌어 나가실지에 대해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협회를 좀 어떻게 이끌고 싶으세요, 우선? 경제협회를 발전을 위해서는 4가지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우리 경제협회 회원들의 공동이익을 창출하는 그러한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옥타와의 관계를 좀 더 개선하여 지금 옥타는 전 세계 70개국에 142의 지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주로 이렇게 무역을 하시는 분들이 다 집합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분들하고 같이 연결하여 상부상조하는 그러한 그걸 옥타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동포들이 우리 경제협회에 좀 더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이런 좋은 혜택이 경제협회는 좋은 혜택이 많습니다. 예. 본국 정부에서도 저희들을 많이 밀어주시고 하니까
들어오셔서 많은 혜택을 받고 경제적인 어떤 정보를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 배가에 좀 주로 가겠습니다. 예. 네 번째는 저희는 차세대 회원들을 많이 모집하여 젊은 우리의 동포 젊은이들이 이 차세대 무역 스쿨을 통하여 무역에 대해서 좀 더 알고 경제에 대해서 더 알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2박 3일 호텔에서 더블추리 호텔에서 실시하는데 거기서 3일 동안 계속 교육을 받고 그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또 경제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많이 키우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가장 주력하는 그런 사업을 좀 두신다면 어떤 거를 좀 꼽을 수 있을까요? 예, 첫째는 저는 공동 경제협회 회원들의 공동 이익 창출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네네. 예. 예. 그걸 가장 중점 사업으로. 예. 네네네. 예. 예, 그럼 어떻게 좀 시작이 좀 됐나요? 저희는 지금 한국의 중소기업들 단체 그리고 각 도마다 테크노파크가 있습니다. 네. 그 테크노파크는 각 중소기업들이 모여 있는 그런 단체인데 정부에서 육성시키는 중점 중소기업들이죠. 그런 분들이 계속 저희 경제협회를 찾고 있습니다. 왜냐? 미국에 있는 자회사도 설립할 겸 또 미국에 있는 우리 경제인들이나 동포들하고 접촉을 위해서 또 교류를 위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강원도 테크노파크에서 오신 분들이 소도 하고 상품 진열도 하고 선전도 하고 그렇게 해서 돌아갔습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청주시에도 오고 충청북도에서도 오고 많이들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제협회 일단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상세히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스케줄이 어떻게 되면 어떠한 분들이 오시는지 앞으로 계속 오고 있으니까. 예. 네네. 네. 우리 그 김건수 회장님께서 그 경제인협회 이제 일원 또 회원이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점들에 관련돼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또 협회 회원에 관심 있는 분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또 듭니다. 어떤 말씀을 좀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경협에 들어오면은 많은 좋은 점이 많습니다. 일단은 모든 비즈니스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월드 옥타를 통해서 얻을 수도 있고 공국 중소기업 테크노파크 쪽에서도 저희들한테 계속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생산품이라든지 새로 나온 뭐 아주 획기적인 아이템도 계속 저희들한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경협에 들어오시면은 그러한 자기가 원하면은 그러한 정보를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전에하고는 좀 틀린 방향으로 지금 한국 정부에서도 중소기업을 육성하려고 밀어주고 있으니까 더 많은 또 정부로부터 혜택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협에 들어오는 게 참으로 좋은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그 적극적이고 또 활발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환율과 증시 보시겠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 알아봅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오늘은 하늘이 흐렸지만 오후까지는 큰 비 소식 없이 날이 대체로 무난했습니다. 저녁부터는 곳곳에 소나기 소식 보이며 날이 다소 습해지겠습니다. 내일도 날이 흐리겠습니다. 부분적으로 천둥을 동반한 소나기 내리는 지역 보이는데요. 내일도 날이 습하며 기온은 최고 80도, 최저 67도입니다. 토요일은 기온이 다소 내려갑니다. 최고 73도에 그치겠는데요. 날이 다소 흐려 오후까지 비가 내리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일요일은 볕이 좋습니다. 다음 주 한 주도 날은 대체로 맑고 기온은 점차 평년 수준 되찾겠습니다. 당분간은 아침 저녁으로 날이 서늘해 일교차가 큽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7월 27일 보내드린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SBI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